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환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긴장되시겠습니다. 이제 네. 진짜 이병규 TV에 나온 게 긴장입니다. 아니 이게 11월 5일 날 그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발표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오전에 그게 집에서 그 기다리는 후보들은 가슴이 조마조마 콩닥콩닥. 보통 10시, 11시 이때 발표하는데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야, 그걸 오후 2시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거 참. 그리고 이제 그때 발표할 때 그 연단에 앉아 있을 때요. 네.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렇죠. 어떨 땐 머리가 하얘지기도 하고. 경험도 해보셨잖아요. 저는 여러 번 그런 해봤죠. 경험 안 해봤지만. 전당대회에서 이제 그 이렇게 점수 발표할 때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이제 컷오프 당할 때 이럴 때도 있었으니까 그건 뭐 괜찮은데 그 이제 5명 뽑는데 뭐 이렇게 1등 하려고 갔는데 뭐 3등 했다든지 또 올라갔는데 5등으로 당선돼 전당대회 2번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무대에 올라가서 왜 그 저기 쪽지 갖고 가서 읽을 때 쪽지가 오죠 이제. 네, 그 전달 받아서 이제. 아이고 살 떨리는 거죠. 그게 그 순간이 그게 다 그런 이제 그런 거 즐겨야 되는데 뭐 오디션 같은 거 가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발표할 때 막 사람들은 그 굉장히 즐기잖아요. 그게 누구 관중은 즐기죠. 그렇지. 당하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아 그렇죠. 진짜 근데 이번에는 그런 오디션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나라가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예를 들어서 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그냥 우리하고 노선은 다르지만 그냥 대통령이 돼도 그냥 조금 노선 이 정도면 이렇게 살 떨리지는 않는데 이건 뭐 저쪽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서 살 떨립니다. 이제 3월 9일 선거는 3월 지금 11월 5일 날 후보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3월 9일까지 이제 레이스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 이쪽 누구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 레이스는 이제 정책 토론은 이제 날라갔습니다. 그럼요. 또 뭐 정책 토론, 뭐 비전에 관한 거, 뭐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거 다 가고 오직 대장동만 남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대장동에 몸통을 저기다 공천을 해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하다 보면 다 날이 새게 돼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11월 5일 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저는 윤석열 캠프에 있으니까 윤석열 되시면 그냥 3월 9일 무난히 된다. 왜냐하면 그 대장동을 수사 내지는 조사 내지는 처벌할 그 검찰총장과 그다음에 대장동의 몸통 벌써 그 견적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견적이. 견적이 벌써. 윤석열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몸통이라고 딱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몸통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선거는 이제 끝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되는데 만약에 이제 홍준표가 됐다 하면은 이제 좀 혼전 내지는 좀 어려운 선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저희가 볼 때, 제가 볼 때 지가 주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은 조금 그거보다 근본적입니다. 우리가 왜 지난번에 4.15 총선을 부정선거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개표 조작이 있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 그 드루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드루킹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루킹이 선거 부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투개표 부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의심이 지금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 선거는 보기에 따라서 완벽한 부정선거다. 그렇게 저는 봐요. 그 경선? 경선이. 그 경선한 거. 왜 그러냐면 우선 여론조사로 후보를 뽑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게 뭐 아까 또 그 말씀하시던데 이 그 뭐라고 할까 무슨 과학적인 분석 종이지 그게 무슨 뭐 객관적인 무슨 참고 자료죠. 참고 자료 같은 걸 가지고 인기 투표 같은 걸 가지고 지금 후보를 결정하는 건데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당의 운명, 나라의 운명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거는 여태까지 세계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뭐 무슨 그렇게 프라이머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걸 뭐 여론조사를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건 이제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 당의 경선이기 때문에 당의 지지자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투표할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더
지지를 많이 받느냐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민주당 지지자를 끌어놓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본선에 가서 찍겠느냐고요.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안 찍지. 이재명 무조건 찍을 사람들이지. 그런데 실제로 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 경선에서 여론조사로 하게 될 경우에는 캐스팅 보트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민주당 지지자는 모집단이 국민의 한 3, 40%가 되는 집단이고 네. 뭐 홍준표를 지지하는 집단은 아무리 많아도 뭐 18, 뭐 19 요것밖에 안 되는 집단이고 윤석열도 30%밖에 안 되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오자 대결로 했을 때 그러면 민주당의 3, 40%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선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캐스팅 보트를 민주당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도 문제고 만약 그렇게 야권 후보 적합도로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면 네. 야권 후보 적합도를 하는 데다가 여당 후보를 하나 넣고 해야 돼요. 이재명이든 이낙연이 넣고 1, 2, 3, 4를 해가지고 요걸 가는 사람은 없애고 나머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이걸 없애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갈 물꼬를 틀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래요. 여당 표가. 여당 표는 무조건 야당을 찍게끔 강제로 물을 대놓고 선거하는 선거가 되다 보니 이 역선택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우리가 수년 동안 봐온 거지만 홍준표의 지지가 10% 미만이었다가 조금 상승을 해서 20, 30대도 좋아지고 해서 한 5%, 18% 이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그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헬로우에서 나를 빼달라고 하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그런 아무리 많아봐야 10%에서 15% 정도의 2강 2중 후보였는데 홍준표가요. 이제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1등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 윤석열 후보가 다자간 구도에서는 언제나 홍준표가 이기는 상황이 오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선거가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후보를 선택한단 말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는 역선택이 오면은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 이런 사람들의 표가 분산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홍준표로만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나머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나마 역선택도 효과를 발휘할 후보한테 역선택을 하잖아요. 역선택의 밴드웨건. 그렇죠. 역선택의 밴드웨건. 그래서 그 홍준표로 가고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들이 윤석열을 좀 찍어주는 그 한 선나시를 찍어주면 되는데 이게 철천지 원수가 돼 있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조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부터. 그러니까 문재인은 윤석열은 죽여야 되겠고 그다음에 갈 수 있는 데가 홍준표밖에 없으니까 역선택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런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니까 그것도 50% 무지하게 큽니다. 그거. 그러니까 전에 이제 그 30%까지 해봤잖아요. 2차에서. 그때도 졌잖아요. 한 7, 8%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10% 진다고 보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 이게. 여론조사는 한 10% 진다고 보고 이걸 당원들이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느냐, 제압할 수 있느냐, 희석할 수 있느냐의 선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래서 그런가요? 투표율이 무지하게 높은데 그거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저도 앉아서 이제 이게 지금 뭐 홍준표 표가 많이 늘어나는 건가, 윤석열 표가 많이 늘어나는가를 또 이렇게 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가 진단을 한 끝에 압도적으로 윤석열 표가 많구나. 그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장담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우리가 투표장에 가는 거나 투표율이라는 것은 울분이 있는 사람이 가서 찍는 거예요. 그죠? 분노가 큰 사람이 가서 찍는 거예요. 적극적이지. 적극적. 우선 첫째,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과 홍준표를 지지하는 세력 가운데 누가 더 지금 울분과 위기감을 갖고 있냐면 윤석열 지지자를 하는 분들이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역선택의 위기감. 계속 우리는 윤석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쉽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홍준표가 앞서는 조사가 나오고 여론조사가 상당히 불리하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잘못하면 이게 윤석열이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 당원들이 이거 지금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위기감을 갖고 밤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첫 번째 울분이 큰 집단, 분노가 큰 집단이 투표장에 많이 간다. 응집력이 강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들이
지금 2차 투표까지는 선거가 없었어요. 선거 운동이. 근데 이번에는 선거 운동이 있어요. 위원장들이 전화하고 전화 문자 메시지 넣고 막 운동을 하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그 모집단이 큰 거 같지만 56만이라는 거는 한 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조그만 소도시 하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3천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 운동이 아니고 네. 56만, 당원들, 네. 56만인데 그 당원들은 다 옆집에 있는 김서방, 박서방 다 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선거 운동이 딱 좁혀져 있는 데다가 네. 지금 윤석열 캠프 내에는 상당히 많은 현역 의원들이 현역 위원장들과 그 저기 원외위원장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잖아요. 네. 적어도 한 150개 내지는 200개 가까운 사람들이 포진해 있으니까 이분들이 일일이 전화한단 말이에요. 어? 좀 찍어 또 할라. 이거 지금 우리 윤석열 큰일 났다. 지금 뭐 이렇게 이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그 응집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우리 생각한 것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검경부터 포함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집중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 박해받는 사람들 응집이 강한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이 옛날에 응집이 강하듯이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어제 그 울분의 분노의 투표를 한 사람들은 윤석열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봐야 된다.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어제 44%로 선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정도로 43%면 작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벌써 그거는 그 선거 기존 선거율을 다 그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지금 5% 정도 갈 거나 60%갈 거고 네. 내일 ARS 하면 70%갈 건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선거로도 지금 현재 막을 수 없는 열기가 여기에 있고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의 피해받는 윤석열 그다음에 역선택에 의해서 지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윤석열 지지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선거운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제가 볼 때 윤석열의 그 압승이 예상된다. 당원 투표의 열기가 윤석열 쪽에 유리하다. 그래. 그런데 반론은 하면 아니 돼요. 역선택의 열기도 또 왜냐면요. 저쪽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아까 말하자면 왼수 같은 윤석열이 올라오는 거는 살떨리게 싫은 거예요, 진짜. 우리도 이재명이가 싫지만 저쪽은 더 싫을 거야, 살떨리게. 그러면은 한 달 당비만 내면 다 투표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근데 당원이 갑자기 늘어난 데는 역선택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괜히 한 달 당비 내고 했겠느냐 이게. 내가 아주 반드시 투표하리라. 각오를 가지고 당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엄청난 그 효과를 보지 않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역선택의 이 열기와 윤석열이 그 피해받는 아까 분노의 투표의 열기가 합쳐져서 공동 시너지 효과로 와서 누가 유리할지 모른다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호사가들의 얘기죠. 호사가들의 얘기고 이제 선거를 안 해보거나 이제 선거 운동을 안 해본 분들 정치 평론가들이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죠. 지금 이제 50은 여론조사 아닙니까? 네. 여론조사가 있고 50은 당원 투표 아닙니까? 그럼 50에서 이쪽은 역선택이 가능한 여론조사. 네, 여론조사는 역선택이 가능하지만 당원 투표도 여론조사가 그런데 역선택이 가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당원 투표에서의 여론 역선택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예, 계신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쪽은 역선택이 그러니까 정권 연장 세력이 그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열이라면 네. 이쪽은 1이라고요. 아, 저 작구나. 작죠. 왜냐하면 요번에 그 20, 30대가 많이 들어온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20, 40대가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전체 포션에서 35%예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35%. 그리고 그 50대 이상이 65%예요. 어이구 50대 이상이 많구나. 네, 맞습니다. 이 우리 정당이 원래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당의 입당 러시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네. 한 번 이루어진 건 7월인가 해서 이준석이 당선됐을 때 네. 이준석을 따라 들어온 당원들이 네. 7, 8만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지금 1차, 2차 투표에
반영된 겁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는 9월 30일까지 입당한 사람들인데 그게 18만 정도 되는데 그거는 윤석열을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는 관심이 없죠. 윤석열을 지지하는 뭐 윤공정이니 뭐 공정과 개혁 포럼이니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윤공정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정도 되는 조직이 있다고 어휴. 말을 그렇게 하는데 회원이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입당 원서를 내고 1,000원씩 낸 사람들 또 중복된 사람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가 지금 듣는 바로는 한 10만 장 정도는 입당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윤석열 따라서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약간의 변수로 있는 건데 그러나 지금 나오는 조사와 여러 가지를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게 그 뭐 이렇게 두려워할 만큼의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역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은 난생 안 해보던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야 돼. 네. 그 사람이 역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한 달에 담은 1,000원이라도 돈을 내야 돼. 그걸 무슨 계좌번호를 적든지 핸드폰에다 적든지 그걸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전화를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오면 처음부터 이제 이재명 대 뭐 이재명 대 뭐 이재명 대 뭐 이재명 대 뭐를 계속 듣고 앉았어요. 짜장면 배달하다가 민주당 지지자가 하다가 계속해서 홍준표를 찍고 가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원수진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역선택 뭐 그 정도로 적극적이냐 알 것이다. 그런 것이 상당히 전화를 끊을 가능성도 많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선거의 판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렇지.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그 유튜브에도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그 지원을 요청하는 연설한 옥천에 가서 한 이 유튜브가 있습니다만 제 김영환 TV에 제가 어제 그저께 이제 그 제 고향이 충북 괴산인데 괴산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일 월요일부터 이걸 찍는데 이렇게 있어도 되나? 그래서 이제 고향 근처에 당협위원장 사무실 같은 데를 돌아봐야겠다. 근데 이 지역이 네 군데 박덕흠 의원 지역이었는데 그분이 탈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괴산, 옥천, 음성 아니 객산, 옥천, 영동, 보은이에요. 그런데 인구가 17만밖에 안 됩니다. 합쳐서. 아 그래요. 그런데 그날 가서 내가 놀란 것은 책임 당원이 2만 명이래요. 그 네 군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2만 명이 됐냐 물어보니까 거기 이제 군수 나갈 사람이 4명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4명과 군의원 나갈 사람 뭐 무슨 그 도의원 나갈 사람들이 입당원서 받아온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한 지역구당 4,000명씩이 입당이 됐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하고 합쳐서 2만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상장을 내렸대. 그러니까 그 지역구에서만 13,000명이 입당을 한 거예요. 9월 30일까지. 근데 그분들이 내가 거기서 얘기를 들은 바로는 8대 2가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또 충청 대망론도 또 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난 8대 2로 듣지는 않지만 7대 3이 된다고 하더라도 40%가 남는 거잖아요. 격차가 40%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구마다 제 지역구가 지금 이제 500명 있었습니다. 책임당원이. 근데 요번에 거리에 가서 뭐 특검 반대 이렇게 해서 거리에 사인 받고 해가지고 한 300명. 또 시의원 도의원 나간 사람들이 한 100명, 80명 이렇게 모아온 거 합쳐서 1,400명이 됐거든요. 근데 그 저희 지역구에 그 역선택으로 와가지고 온라인을 신청해서 간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100명 되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그 뭐 여론조사 한번 뭐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뭐가 최근에 있었는데 인디케이터.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홍준표 후보하고 국민의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요. 이렇게 21.1%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55.6 대 34.5, 21.1 근데 이제 차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이번에 투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기 와가지고 반대로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이 이번에 그 조사를 해보면 35.8%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배지 않습니까? 이게 5배 정도네. 9.3에다 5945. 그죠?
5배가 홍준표를 찍으니까 여론조사에서 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지금 되게 호남이 많은데 네. 이분들이 본선에 가서도 홍준표를 찍으면 홍준표가 진짜 경쟁이 있는 건데 네. 홍준표를 찍지 않고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겠죠. 연어처럼 돌아간다고 알라로 돌아간다고요. 그리고 또 이 우리 윤 후보가 홍준표한테 말하기를 꼬준표다. 꼬준표. 준표가 같잖아요. 꼬준표 가지고 대선 이길 수 있냐. 자기가 높다고 그러지만 그거 당신이 갖고 있는 표는 민주당에서 꼬준표지. 그 계속 우리 홍준표 후보를 찍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 안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걸 구체적으로 본 것은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네. 호남 지역에서 1대3 정도 나오고 민주당 지지자에서 1대4가 나오고 또 열린민주당 지지자에서 11대 40이 나오니까 3.3, 3.5. 문재인 잘했다고 하는 문바들에서는 5배가 높으니까 이게 다 홍준표 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는 돌킹보다 더 나쁜 거다 그러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남의 당 후보를 뽑는데 와서 이렇게 사기를 치고 가느냐 이거예요. 방해하러 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찍어주면 네. 본선에 가도 찍을 가능성이 반이라도 돼야 되는데 거의 제로죠. 다 돌아간다. 표를 안 찍거나 이재명 찍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근데 이제 역선택도 알고 있고 이걸 뭐 수도 없이 설명을 해서 우리 책임 당원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 홍준표를 찍었을 때 홍준표를 지금 지지하는 상황 가운데 상당 부분이 연호표가 돼서 돌아간다. 연호처럼 돌아가고 나면 우리는 진다.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국민의당 이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 지금 일반 국민들 가운데서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 같은 거거든요. 막 이를테면 이봉규 선생님 같은 분 저런 분이지 저같이 입당한 그런 확신범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저같이 입당하고 그냥 이 지금 선거에 나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보다 훨씬 더 격차가 클 거다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 지금 저 여론조사는 지금 국군 장병을 상대로 해서 급식이 어떠냐는 여론조사를 한 거고 지금 내일 하는 투표로 하는 지금 여론조사는 누구냐면 수도경비사령부나 또 이 친위대들 있잖아요. 근위병들 아니면 그 청와대 경호실 이런 사람이 찍는 거란 말이야. 그게 이분들은 정치적인 그 충성도가 강하기 때문에 저걸 모든 신문이 지금 20%를 보고 있는데 저는 30%를 보고 있거든요. 30%.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15% 격차로 이긴다. 이것이 지금 제가 이제 돗자리를 깔아놓고 15% 차로. 게다가 이제 어제 44%된 걸 보고 어쩌면 20%로 이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것이 만약에 진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격차가 좁혀서 뭐 4, 5% 진다든지 그러면 이제 김영환 방송국에는 이제 문을 닫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고정 출연하시면 됩니다. 뭐. 고정 출연도 여기 와서 사람들이 공신력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시청률이 높아진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쪽집게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처음에 윤석열을 살리는 게 정권 교체다. 뭐 윤석열은 엑스파일 나왔을 때도 뭐 장성철인가 뭐 이런 분들은 뭐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 막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최재형이 나올 때 이거 비플랜이 없다. 딱 정리를 했죠.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여론 만든다. 여론조사가 막 계속 빗발칠 때 그것이 왜 잘못됐고 뭐 왜 바이어스가 걸려 있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오늘도 이거잖아요. 여론조사는 20% 나오지만 나는 30% 본다. 왜냐하면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잖아요. 설득력 있습니다. 제가 딱 빨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다음에 44%가 찍었는데 어제 이제 혼선이 왔잖아요. 홍준표는 자기가 이겼다 그러고 아전인수잖아요. 다.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딱 설명을 했죠. 첫째. 울분이 많은 사람들이 표를 찍으러 가는 거다. 아무나 찍는 거 아니다 말이야. 뭐 이해상관이 있어야지 가서 찍는 거지.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해서 찍어주는 거지. 그냥 뭐 아무나 돼도 된다면 찍어줄 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조직선거가 이번에는 가능했단 말이에요. 조직선거예요 지금. 그렇죠. 당원 투표는 특히 조직선거죠. 조직선거죠. 그리고 이건 솔직히 이거는 표를 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역에 몇 표? 그렇지. 몇 퍼센트인지 우리가 이제 전화 걸어보면 감이 있잖아요. 아이, 뭘로 전화했어? 뭐 당연히 윤석열이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그래 뭐 좀 생각 좀 해봐야지. 그럼 세모야. 그리고
야 그래도 저 홍준표 해야 되지 않아?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보면은 대개 8대 2가 나온단 말이에요. 전화를 해보면. 뭐 출구조사 비슷한 거네요. 아 그렇지. 출구조사보다 더 정확한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야바이 치는 놈들이 있지. 네. 이제 위원장이 이제 윤석열 좋아하니까 네. 아니 나는 이제 홍준표 찍을 건데 윤석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예.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목소리가 좀 약간 뭐 시큰둥하고 뭔가 좀 윤석열한테 전화 오면 홍준표 지지자들 선수들은 다 알아듣는 거지. 그래, 이제 그래. 딱 전화해 보면. 그래서 이제 8대 2 나오면 7대 3이나 6대 4로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를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이번에 그 당심에서 30 내지 30, 40%가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최하 15%를 아까 전체로 그 전체 여론 합쳐서 15% 이상.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발표하는 날 우리는 이제 중계하러 가죠. 당선이 확정이니까. 아 이거 틀리시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아니 틀리면 조용히 조용히 알겠습니다. 야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네. 이게 이제 된다 하면은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밴드 웨건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서부 개척 시대에 황금마차를 타고 막 영마차에 황금마차. 이 LA 근방에 막 그 서부로 가면은 금광이 나오고 막 일확천금이 있다는 막 가는 그 마차가 갈 때 밴드 따라가죠. 막 하고 막 삐리 불고 막 이렇게 막 갈 때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죠. 그때 1등 상품한테 모이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이 1등 상품이란 말이에요. 예. 윤석열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어떤 신문도 지금 홍준표가 될 것 같다고 지금 예측하는 종편 그 평론가가 없어요. 네. 자세히 보면 그래도 뭐 그래도 여지가 있지 않냐. 홍준표가 혹시 이렇게 이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 윤석열이가 이기는 쪽으로 가 있어요. 그건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가 있고 당심이 어디 가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당심만이 이것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심이고 지금 민심이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는 정권 연장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꾸중물을 일으켜 놓은 오염된 민심이다 그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심은 역선택의 그 각오를 갖고 있는 그 오열들 그러니까 스파이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쫙 차단을 해놓고 우리 혁명 근위대들이 여기 혁명의 열기를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여기는 세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알아요. 이렇게 되죠. 저하고 이제 이봉 교사님하고 둘이 있는데 지역구에 이제 내년 3월하고 5월 취임하고 나 6월달 선거거든요. 그 일산 시장 선거를 하는데 홍준표가 오는 게 좋을까? 윤석열이 오는 게 좋을까? 그것도 계산하지. 누가 오면 표가 될까? 그렇지 계산. 누가 손을 잡아주면 당선될까? 그렇지. 시의원이고 도의원이고. 또 이미지 뭐 이런 거, 또 민심 이런 거. 홍준표는 지난 선거 때 지역구에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효과가 없어서. 그 막말이니 뭐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게 안 됐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이 보수에 대한 응집력은 있지만 중도에 대한 소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를 잡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잖아요. 안철수는 그러니까 득달같이 막 지지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슈퍼셋 쏴주는 사람은 없지만 돈이 많으니까 쏴주지도 않지 그 사람은. 근데 보기는 해. 그래도 그 사람을 뭐 도둑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냥 안철수가 왔어, 뭐 그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왔어, 그러면 윤석열한테 지금 수성시장, 서문시장, 뭐 육거리 시장, 뭐 곳곳에서 밀리는 이 대중들의 열기 있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게 지금 박근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서문시장에 박근혜 아니 진짜 그 텔레비 화면으로 보면요, 그 열기가 아우 그거 대단하대요. 그거.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좀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뭐 그분이 뭐 무슨 그렇게 대중적으로 말이야 그렇게 아니 문재인과 조국과 추미애가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2년 동안 그거를 그 외로움 만들어준 그 견디는 그 노력 그걸 통해서 민중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무슨 김용환 TV에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떨어질까 봐. 아니 진짜 저희 구독자들도 그런 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거는 또 이제 잘못하면 이제 뭐 엄청난 또 이제 뭐
비판 세력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걸로 돌아서잖아요. 이제 네. 그런 거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에 대한 대중적 그 기반 저변의 그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늘 조사가 이제 그 공정이라는 데에서 조사가 있었어요. 네. 데일리한 공정. 네. 거기서는 윤석열이 한 5, 6%를 앞서고 홍준표는 한 2, 3% 뒤지는 거예요. 그 합치면 한 8, 6%가 8.6%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하나는 지고 이재명한테 지고 하나는 6점 몇 퍼센트 이기는 그 둘 차이는 8몇 퍼센트 차이 네, 났다. 화끈하게 났어요. 그다음에 그 저 오늘 또 나온 이토마토인가 뭐 토마토 뉴스인가 거기서 한 것도 윤석열이 이기고 홍준표는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아마 그럴 거예요. 비슷하거나 뭐 그런 건데 굉장히 급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아 윤석열이가 뭐 이제 말실수하고 난 다음에 뭐 좀 TV 토론 잘해갖고 올라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게 아니고 투표가 가까워 오니까 사람들이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아니야. 이제 선택을 하는 아니야. 거죠 이제. 예. 이번에는 그래도 윤석열 하는 게 낫겠어. 그러니까 보니까 TV 토론하는 것도 뭐 아주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저만 하면 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있으니까 그 의사 표시를 하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지금 잘못하면 흩어질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그냥 응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좋게 나온 거다. 나는 그렇게 보죠. 이제 그런 거고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밴드웨건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동네 아저씨가 그렇게 윤석열하고 뭐 홍준표하고 그렇게 무슨 이해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게 홍 씨든 윤 씨가 아니면 이상은 종친애가 아니면 근데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걸 뭐 찍으려고 하는데 옆집에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찍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야. 어쩌는데 누가 된디야? 그렇게 물어본다고 충청도에서. 충청도는 될 사람 밀어준다면서요? 그러면 윤이지 뭐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찍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밴드웨건 효과예요. 그러니까요. 밴드웨건. 특히 충청도는 될 사람 찍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만약 8대 2면 60% 차이 나는 거예요. 만약 7대 3이면 40% 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볼 때는 7대 3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 지금 그 특히 이제 충청도 같은 데는 또 이게 좀 뭐랄까 그 충청 대망론 같은 걸 약간씩 섞고 있거든. 그 사람 선거운동 하는 사람이. 야 우리가 해방 55년 동안 우리 한바지요? 충청도가 한 번도 못 해봤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은근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윤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 가만히 있던 사람이 윤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네에서 다 윤 찍는데 자기만 홍 찍고 뭐 가지고 술집에 가서 싸울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있네. 그러니까 그냥 아이 그냥 윤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다 해주자. 뭐 그래요? 이렇게. 지켜봐야 되겠슈. 그래서 네. 저 윤이 이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